오늘도 비타민 같은 하루 되세요. 6월 22일 월요일 비타민TV 뉴스 브리핑입니다. 6.17 대책이 불집힌 전셋값.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이 갭 투자를 정조준하면서 대전 전세시장에 후폭풍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갭 투자가 차단되면서 전세 공급이 급감, 전셋값 상승 압력이 작용하는 등 각종 대책이 전세 공급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역 전세 시장과 관련한 부동산 지표들은 이미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KB부동산 리브온의 지난 15일 기준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대전의 전세 수급 지수는 176.5에 달한다. 전세 수급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전세 부족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이는 전국 전세 수급 지수 165.9를 상회할 뿐 아니라 대구 177.7에 이어 두 번째 높은 수치다. 전세 가격 상승률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한국감정원의 6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도 대전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51% 올랐다. 이는 세종 0.69%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이 같은 높은 전셋값 상승률과 전세 공급 부족은 이번 6.17 대책 이후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갭 투자 차단을 위해 내놓은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 등 각종 규제가 결국 전세 대란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이번 6.17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묶인 대전은 대덕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주택 구매를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며 3억 원 초과 주택 구입 시 전세자금 대출을 토해내야 한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사들이는 갭 투자가 원천 차단되는 것이다. 갭 투자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결국 이들이 공급하는 전세 매물이 줄어 전체 전세 시장의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려는 임대차 3법도 전세시장 우려를 키우고 있다. 사실상 집주인들이 지나친 규제를 피해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법 적용 이전 전세값을 크게 올릴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안 그래도 전세 매물 부족으로 전세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이 막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며 사실상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그 피해는 실수요자들이 떠안게 될 공산만 커졌다고 말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연립 다세대 주택 빌라 제외. 6.17 부동산 대책의 전세 대출 규제 대상에 투기과열지구에 3억 원 초과 아파트가 들어갔지만 연립 다세대 주택 빌라 등은 제외됐다. 전세 대출을 활용한 갭 투자가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는 잘 이용되지 않는다는 정부 판단에 따른 조치다. 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6.17 부동산 대책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전세 대출을 활용해 사는 것을 제한하는 규제를 담았다. 다음 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규제 시행일 이후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고 다른 집에서 전세를 얻어서 살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전세 대출을 받은 후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나 빌라 등은 이번 전세 대출 규제 대상이 아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갭 투자를 주택으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이번 규제를 아파트로 한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 대출 보증 제한과 전세 대출을 받은 후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현행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다만 사들인 아파트의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으면 전세 대출 회수 규제를 유예하는 예외를 뒀다.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항목이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부동산 대책 또 땜질, 청, 나흘 만에 보완.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가 잇따르고 국민 불편이 커지자 결국 정부가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대책이 발표된 지 불과 나흘 만이다.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땜질 처방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 지역에서 아파트 구입 시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무조건 회수하는 등 일부 과도한 규제에 한해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대책이 조만간 추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으로 일부 국민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보완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정부는 사실상 갭 투자를 금지하고 수도권 대부분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 삼성,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 일부 개발 호재 지역은 아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 김 실장은 이번 대책의 주안점은 갭 투자와 법인 부동산 투자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부 정책의 방향은 실수요자 보호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대출 규제, 공급 측면에서 배려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이번에 제기된 어려움에 대해서는 현실성을 검토해 필요하면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실제 국토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와 관련해 장기 임대 사업자 등을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실장은 6.17 대책으로 모든 정책 수단을 소진한 건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주택자도 신규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축소. 6.17 부동산 대책 시행일 전에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규제 시행 후라도 민간 보증기관 보증을 통해 2억 원 이상 신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대책에서 공적 보증기관들은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2억 원으로 낮췄지만 SGI 서울 보증 한도는 2억 원까지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전세대출 규제를 질의응답 형태로 풀어본다. 규제 지역 내에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규제 시행 후 전세로 옮길 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 규제 시행 전에 9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했다면 신규 전세대출 보증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달라진 규정을 적용받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최대 보증 한도는 현재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2천만 원이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 최대 보증 한도인 2억 원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다음, 전세 세입자로 전세대출을 보유하고 있다. 규제 시행 후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나? 이 경우 규제지역 내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대출 만기까지만 기존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세대출 회수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해서 바로 대출을 걷어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9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된다. 다음, 정부는 정상적 주거 사다리 이용을 저해하지 않기로 했는데 불가피한 실수요 등에 대해서는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규제 시행 후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규제지역 내에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해야 하지만 해당 주택에 거주하려는 의사가 분명할 때는 예외를 적용한다. 본인 전세대출 만기와 주택 보유 세입자의 전세 계약 만기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회수 규정 적용을 유예한다는 것이다. 네, 온통 6.17 부동산 대책에 관련된 그런 기사들입니다. 김상조 부동산 안정 추가 대책 준비.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놓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6.17 대책으로 내 집 마련 꿈이 멀어졌다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규제 카드를 더 꺼내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김 실장은 취임 1주년을 맞은 21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표한 6.17 대책도 모든 정책 수단을 다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실장이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선 건 강력한 집값 안정 의지를 피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6.17 대책 전에도 20차례나 대책을 쏟아냈지만 시장에 먹히지 않았던 만큼 이젠 질보다 양으로 대처하겠다는 뜻도 읽힌다. 대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금융이며 필요하면 언제든 대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당초 정부는 6.17 대책에 대출 규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추가 대책용 실탄을 남겨두기 위해 막판에 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전세자금 대출 규제 완화 등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측하지 못한 실수요자 피해가 확인되면 예외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현재도 예외가 충분한 만큼 더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네, 약간 신문사마다 좀 해석하는 시선이 다르게 느껴지긴 하네요.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증권거래세 더 내리고 양도세 대상 늘린다. 정부가 이달 중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그 대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는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지난해 5월 사상 처음으로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상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0.05%포인트 내린 뒤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중장기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정부는 현재 0.25%인 상장주식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더 내리는 대신 양도세 과세 대상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할 방침이다. 국내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현재 양도세를 내지 않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과세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투자 심리 위축 등 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이 같은 개편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 상품에 세금을 매길 때 수익과 손실을 합쳐서 과세하는 손익통상 방식도 도입된다. 투자자별로 주식, 펀드 등 전체 금융투자에서 손실을 제외한 순수익을 냈을 때만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한 금융상품에서 이익을 내도 다른 상품에서 그 이상 손해를 본다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손실을 다음 해로 이월해 그 해 이익과 합산하는 방식이다. 금융투자 상품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에 앞서 주식이나 펀드 등 동종 금융상품끼리 손익통산을 우선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네,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지금 손을 뻗치고 있는 그런 정보로 보입니다. 네, 오늘 비타민TV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리스타 홈즈 세금센터 부동산 호스트 박다영이었습니다.